안녕하세요. 대북권의 이상수입니다. 정부에서는 규제 지역도 풀고 세금도 완화를 했는데 시장은 도통 살아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거기에는 금리라는 큰 벽이 있는데 이거를 지금 뛰어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정부에서 이번에 이 금리의 벽을 뛰어넘을 만한 강력한 활성화 정책을 내놨고요. 여기와 더불어서 지금은 이제 세금 완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세금을 혜택을 주는 이런 정책까지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됐는데 이 모든 것들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안다면 여러가지 혜택들을 잘 챙겨가실 수 있을 것이고요. 오늘 내용을 잘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부에서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정책을 내놨는데 이 강도가 점차적으로 세지고 있어요. 자, 근데 이 거래를 시키기 위해서는 돈이 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가장 강력하게 나온 게 대출에 대한 완화입니다. 자, 이 대출이란 부분이 우리 시청자분들 바로 지금 얘기를 들으면 야, 그거 DSR 때문에서라도 잘 못 받고 야, 대출 이자가 너무 세서 못 받아. 그리고 매달마다 나가는 이 비용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아, 대출은 뭐 아예 아서라 하실 수 있는데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완전 파격적으로 풀립니다. 자, DSR에 적용을 받지 않은 대출이 나오게 되고요. 여기에 지금 변동금리에 우리 금리 상단을 보면 거의 8%, 9%의 이자율이 적용이 되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4%면은 저리 대출이죠. 그것도 장기 고정금리로 받을 수 있는 대출이 나오게 되고 또 게다가 체증식 상환 방식이라고 해서 이것도 굉장히 파격적이에요. 처음에는 그냥 이자만 살살 내시다가 나중에 여력이 되시면 그때는 좀 많이 갚아주세요 라고 하는 방식입니다. 자, 이게 얼마나 파격적이냐면 기존에 나왔던 정책 기금으로 대출해줬던 부분하고 비교를 해보면 와, 이거 정말 파격적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까지의 이런 한국금융공사에서 나온 이 대출을 보면 장단점을 항상 다 갖고 있었어요. 뭐 안심전환 대출이라든지 보금자리론이나 적격대출이나 이 모든 장단점이 있는데 이번에 나온 특례 보금자리 같은 경우에는 단점을 싹 뺐어. 장점만을 가지고 와서 대출을 만든 게 이 특례 보금자리론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보금자리론 보면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금리가 낮고 DSR 적용 받지 않았던 부분이 이거는 장점이었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적격 대출이라는 거의 장점은 뭐였냐면 9억 이하의 주택까지도 대출을 받을 수가 있고 또 대출 한도도 5억까지나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좋았어요. 다만 얘는 뭐가 단점이냐? 대출이 좀 높고 그 다음에 DSR 적용을 받는 것 자체가 단점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제가 이 특례 보금자리론은 장점만 가져온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 장점만 가져와서 진짜 그래서 주택 시세도 9억 원 이하의 주택까지 확대를 해놨고요. 그 다음에 대출 한도도 3억 얼마가 아니라 5억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놨고 여기에 소득 한도 안 봐. 이거 자체가 굉장히 장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금리는 보금자리론처럼 4%대로 한정을 지어 놓은 거고 여기 DSR 적용을 안 받아요. 자, 이렇게 보면은 지금까지 금융공사에서 나왔던 대출들에 비해서는 정말 장점만을 모은 파격적이다라고 할 수 있고 여기에 더 대박인 거는 체증식 분할 상환 방식이라는 거죠. 자, 이것 때문에 이 대출을 받더라도 초기에 이런 월 상환액이 커서 부담이었던 분들 이거 설명을 해드릴게요. 원금 균등이나 원리금 균등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한 2억 정도의 자금 대출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런 원금이나 원리금 균등으로 가게 되면요. 한 달에 약 한 100만 원 정도가 이제 원금하고 이자를 나눠서 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체증식 분할 방식을 쓰게 되면은 여기에서 이자 나가는 부분 계산했을 때 한 달에 약 63만 원, 65만 원 정도만 내고서도 이 대출을 2억 자금 대출을 받았을 때 끌고 갈 수 있다 보니까 나중에 돼서 내가 좀 여력이 생겼을 때 이걸 조금씩 늘려가면 되는 부분이고요. 처음부터 이렇게 많이 나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 이게 한 4억 정도를 받는다라고 했을 때는 이 차이가 더 커지죠. 4억 받았을 때는 200만 원 이상 내가 매달마다 돈이 들어가야 되지만 이게 한 120만 원이나 130만 원 정도 선으로 좀 부담 없이 나간다라고 하면 이 대출을 쓸 수 있는 이 대출 수요는 상당히 많이 증가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 발표된 특례 보금자리론은 금융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거고요. 이 금융위원회라는 곳은 LTV, DTI, DSR 이런 부분들을 결정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국회를 통과해야 된다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여기서 시행을 해 라고 한다면 바로 즉각 시행입니다. 그래서 2023년 1월 1일부터 이 특례보금자리론이라는 것은 시행을 하게 되는 거고요. 자, 대상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무주택자나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고,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2년 이내 처분 조건이 반드시 따라 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소득 제한이라는 게 없어. 예전 같았으면 뭐 7천만 원 제한, 1억 제한, 뭐 부부합산 소득 이런 게 포함이 돼 있었는데 얘는 그런 거 자체가 없어요. 고소득자들도 이 여력이 되는 분들 받을 수 있는 거고, 여기에 자금 여력이 부족한 분들도 받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주택 시세 같은 경우에는 9억 이하에 있는 주택, 이 주택 시세는 KB 시세를 따져서 9억 이하에 있는 주택들이 해당이 되면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아셨죠? 자, 그리고 5억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전체 9억짜리 이상 넘는 10억짜리 주택이라고 한다면 5억까지 받다 보니까 거의 절반 정도를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여기에 DSR 자체를 적용을 받지 않다 보니까 이건 소득 수준 상관없이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나는 DSR 걸려서 돈을 조금밖에 못 받아요, 이런 거 없어. 이제 5억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체증식 분할 상환 방식, 제가 몇 번씩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이게 조금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는, 원금이나 원리금 균등은 잘 들어봐도 처음 들어보는 말이기 때문에 얘는 초기에 내가 자금이 좀 부족하고 매달마다 쓰는 이자가 많이 나가면 좀 힘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분간은 이자만 내고 쓰실 수 있는 상환 방식이다 보니까 너무나 메리트가 좋죠. 자, 이 대출은요, 신규의 집을 구매할 때 이걸 쓸 수 있고요. 여기에 대환대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대출을 받았는데 야, 이 변동금리 나 미치겠어, 너무 힘들어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대환대출로도 쓸 수 있고요. 보전용, 이게 중요한데, 이 보전용이 뭐냐면 담보물건에 대한 임차 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입니다. 여러분들 전세금에 대한 문제들이 지금 있잖아요. 전세금 반환해줘야 되는 이런 상황들, 이 대출을 활용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만능, 장점만을 만들어 놓은 만능 대출입니다. 자, 이게 다 적용을 이제 받아서 쓸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될 거는 지금 이 기금에서 나오는 대출 있죠? 이거는 내년 1월 1일부터 내년 12월 달까지 한다고는 하는데요. 이런 대출들은 조기에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지금까지 사례를 보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대출이 시행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무조건 먼저 가서 신청해서 받고 보세요. 이거는 그게 유리하지, 아, 나 조금만 더 있다 보다가 하다가 대출 받으러 가면 대출 다 끝났는데요 라는 소리 듣기 딱 좋은 대출입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딱 시행하는 1월 1일부터 여러분들 무조건 가서 미리 신청을 하시고 대출에 대한 계획을 잡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내년부터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이런 파격적인 대출 조건을 받는 대출 수요가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둘 중에 하나일 텐데. 그렇죠? 금리가 내년 상반기까지는 어쨌든 더 인상을 한다라고는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금리가 오르더라도 여기는 고정금리로 4%대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보니까 이 수요는 충분히 증가할 수 있지 않을까요? 특히나 현재 이런 자금 때문에 어려운 무주택자라든지 1주택자 같은 분들, 어차피 이분들은 세금에 대한 이런 저항을 별로 받는 분들이 아니다 보니까 충분히 대출을 활용한 대출 수요가 많이 증가할 수 있겠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자, 이 다음에는 또 뭐가 나오냐면요, 지금까지 살펴봤던 특례보금자리론 같은 경우에는 무주택자나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대상 자체가 좀 한정적이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자, 여기에 이제는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세금의 완화가 아니라 세금의 혜택까지 주게 되는 주택임대사업자 자체가 이제는 부활하게 됩니다. 이거 역시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현재 이 주임사 같은 혜택은 요 크게 세 가지예요. 취득세나 재산세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이 부분이지만 이제 부활돼서 새롭게 나오게 될 이 혜택은 어떤 게 있냐면 아파트 등록도 가능하고요. 여기 기준시가 6억에서 9억까지 대상 자체를 확대시켜 놓죠. 여러분들도 우리 지금 봤지만 이런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도 6억 이하의 주택에서 9억 이하 주택까지 올렸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올라가게 되는 거고요. 장기보유 특별 공제를 적용을 해서 70%까지도 이제는 세금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는 거고, 여기에 양도세 중과 배제, 이거 대단한 거죠. 게다가 종부세 합산 배제를 받을 수 있다 보니까
주택에 따라서는 이 종부세도 한 푼 안 내고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요것들이 저는 주택임대사업자,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해서 이 혜택이 부활해서 그럼 사람들이 적어도 여러분들도 만약에 다주택자 입장에서 종부세 때문에 지금 미치겠어. 그런데 여기에 거래까지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팔지도 못하고 가져가자니 힘들어. 그러니까 막 급매물 쏟아낼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서 종부세 합산 배제를 딱 해주고 나니까 종부세에 대해서 부담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시장에 내놨던 이런 급매물 같은 경우를 다시 회수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 물건을 가지고서 등록을 하게 되겠죠. 주택임대사업자가 좀 귀찮긴 한데 이거 등록하는 사람들이 많이 증가하게 되겠죠. 저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봤던 이 대출이란 부분 완화는 분명히 대출 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는 요소인 거고요. 이 다주택자를 향한 이 주택임대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장 내에서 급매물이나 급급매들이 쏟아져 나올 수 있는 이런 시장의 기존 매물들 같은 경우에 시장의 공급 물량 자체는 감소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수요가 증가를 하고 공급이 감소한다라고 해서 저는 바로 이게 시장에서 내년 1일부터 부동산 값이 막 다시 올라갑니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건 뭐냐면 현재 집값은 정말 굉장히 지금 거침없이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막아줄 수 있는 브레이크 같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게 좀 전에 발표된 여기에 있는 대출이라든지 지금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이 활성화 정책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내년 이후부터 이런 부분에 대한 가격에 대한 방어선이 구축이 될 거다라고 예상이 되는데 만약에 이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효과가 없다. 그럼 정부에서 어떻게 할까요? 더 강력한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서 시장에서는 이 강력한 거래 활성화 정책을 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만들어질 텐데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서 현재 무주택자나 1주택자,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도대체 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상세한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서 상당히 고민이 많이 생기실 수 있을 텐데요. 자,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 저하고 권권대님이 우리 세미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오시게 된다면 이런 내용들과 내년에 이 향후 부동산 전망에 대한 부분 이걸 가지고서 세미나를 해드리고 여러분들의 내년 부동산 방향성을 잡는데 저희가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놓고 있으니까 이번 세미나 참석하셔갖고요. 좋은 내용들 많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제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